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흐름이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오랜만에 1.2%의 급등이 나왔었고, 보통 이렇게 오전장에 갭상승으로 출발하면 오후장에는 다소 꺾이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반대로 오후장에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거의 2800포인트 직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본다면 2799.32포인트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중의 수급 변화를 살펴와도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반면에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고, 그게 오늘의 차이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오늘은 특이하게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전체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뭐 딱히 하이닉스에 어떤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약간은 다소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조금의 수급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이렇게 보니까 코스닥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쪽이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었고, 반대로 알테오젠이라든지 펄어비스 이 두 종목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역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모처럼 기관 쪽에서 5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 1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던 그때 이후로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8만원을 돌파했고,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났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일시적인 수급 이탈인지 아니면 수급이 삼성전자로 조금 옮겨가는지 이런 것도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어요. 물론 종가는 조금 아쉬웠지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자, 기아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전자, 하나유로스페이스, 포스코홀딩스, 삼천당제약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글로비스, LG전자, 크래프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에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어제하고 동일하게 마감이 되었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0.2%의 소폭의 상승이 있었고, 또 다우지수도 0.1%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지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반도체를 보면 어제는 반도체가 1.3% 급등과 함께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가 1.3%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거의 보합을 유지했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주를 제외하고 다른 업종들은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플러스 0.2%, 대만은 1.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0.3%의 약세림이 나오고 있네요. 자, 우선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어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3.5% 급등이 나오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시총 1위를 달성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세 개의 기업의 시총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달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수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또 최근 몇 년 동안을 봤을 때는 애플이 시총 1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두 개의 기업을 제외했다면 지난 수년 동안의 시가총액 순위를 봤을 때는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온 기업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역사상 시총 1위를 달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 그 때문에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들 다시 한번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은 조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은 AI 쪽, 반도체 이쪽이라는 것을 인식해 보시고요. 이런 산업들은 시장을 주도한다면 단지 3, 4개월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산업을 이끌어가는 업종이라면 정말 못해도 1년 이상 그 정도는 시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자, 엔비디아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던 것은 23년도 초였었죠. 챗GPT가 처음 나왔었고,
그 때문에 지속적인 주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23년 초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1년 6개월 정도 상승이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의 업황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주가에 쉬어가는 구간 또는 이런 조정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은 충분히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좋다고 해도 늘 속도에 있어서는 꼭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의 위치가 너무 가파른 위치가 아닌지 이런 부분도 필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오전장에 비해서 조금은 탄력이 둔화가 되었지만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솔루션이 3%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삼성 SDI는 4%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2차전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업황이 돌아설 것이라는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때문에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오늘 한 가지 이슈를 꼽아본다면 이 배터리 셀 기업들이 유럽에서 인터 배터리 행사에 참가할 것이고, 여기서 새로운 ESS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선보일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오후장부터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한번 참조해보세요. 자, 그리고 어제 영상 댓글을 보면 식품주를 다뤄달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식품산업. 이 식품산업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시장의 주도 산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주도 산업이라는 것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지속성.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 그걸 지속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수출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산업의 시장 크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식품 관련주는 최근 들어서 그동안은 내수 관련주로 많이 인식이 되었다면 다양한 K푸드가 수출이 되면서 더 이상 내수주가 아닌 수출 기업, 성장 기업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주가 상승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산업의 지속성, 그 점을 봤을 때는 과연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런 산업처럼 크게 뻗어갈 수가 있는지 저는 거기에는 조금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봤던 것이 시장의 크기였죠. 자, 그런데 식품 관련주는 아무리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해도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 시장 크기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가 작년 초부터 해서 약 1년 6개월 정도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식품 관련주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그때 수익 실현하고 정리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만 머물렀다면 많은 K푸드가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고, 그런 재료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산업의 지속성이라든지 또는 시장의 크기를 봤을 때 주가의 상승이 오랜 기간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밥 관련주에는 우양이라든지 또는 사조 대림 이런 종목들이 포진해 있고, 또 라면 관련주는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조금 전 그런 기업들의 차트를 보면 최근 들어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냉동 김밥 관련주 5월 중순의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200% 가까운 상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재료가 좋다고 해서 섣불리 이 재료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도 리스크가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물론 스스로의 기준을 세울 수만 있다면 충분히 적당한 수익을 내리고 도전을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전 말씀드린 주도 산업들, 식품 쪽은 주도 산업이 될 수는 없는 만큼 그 상승폭에는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종목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수를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800포인트 근처에서 쉽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코스피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 6월 들어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때문에 한 차례 갭을 메울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미국 시장이 견조하다면 머지않아 2800포인트는 돌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돌파할 때 어느 업종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미국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있고, 또 약 2주 뒤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겠죠. 그럼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라든지 또 코스피도 28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충분히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 주요 포인트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28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